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파국을 맞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선물로 이걸 건넸습니다. With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Elon's delivered a colossal change in the old ways of doing business in Washington. He's found, and his people have found, he's brought a group of very smart people in, and they found things that are pretty unbelievable that I give to very special people. I'd give it to Elon as a presentation from our country. 아름다운 이별을 한 두 사람, 현재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You know, Elon's upset because we took the EV mandate and, which was a lot of money for electric vehicles. I'm sure he respected him, but to run NASA, and I didn't think it was appropriate. 장 변호사님, 근데 일론 머스크가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막 비판하는 글을 막 올렸다가 지금 좀 지웠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휴지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평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정말 설전을 벌인 게 사실상 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배은망덕하다 이런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도 나왔고,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 정책에 대해서 역겹다, 혐오스럽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또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는 정부 발주를 많이 받는데 기업에 타격이 되기도 하고, 여러 이런 이제 그 기업에도 부담되는 행보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SNS에 상당히 또 최근에 많은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트럼프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여러 SNS 글들을 또 최근에 지웠다는 점이 그러면 또 수습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이유, 포면적인 이유는 이제 감세 법안 때문이라면서요. 네. 구 부장님. 겉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감세 패키지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전기차 보조금이 빠졌다는 겁니다. 네. 이 전기차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정부 효율부를 이끌면서 정부의 그 적자 재정을 감축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정작 자신의 회사에게 돌아올 이익이 될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당신의 정부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섰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느냐. 이런 감정 싸움으로 좀 비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용인수를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가장 기업인으로서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을 정부 효율부 장관에 앉혀서 짧은 시간 동안 정부 예산을 엄청 줄이지 않았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과거에 그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공무원들의 감축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속담에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칼을 빌어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룬다는 뜻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을 머스크를 통해서 하고 토사구팽함으로써 그 정부 효율을 책임진 사람은 일론 머스크지 내가 아니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실용적인 외교를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저 성정,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노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잘 예의주시해서 이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장께서는 일론 머스크가 토사구팽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부 효율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하게 되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인 출신으로 효율을 중시하는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특히 스타 이 경제인을 앞세워서 정부 효율부를 100일 내에 무슨 군사적 작전보다도 더 빠르게 해치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주정부 또는 이 연방정부 감축된 공무원들이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책임이 트럼프에게 오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에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일 만에 이제 황금 열쇠 주고 내보낸 다음에 이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배신당했다는 느낌도 있겠지만 미국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해야 될 일은 했고, 또 트럼프가 지금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 그대로 그 아메리카 퍼스트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인기는
머스크의 이 관계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전혜 대변인님, 네. 이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진 거 진짜 이유에는 좀 다른 분석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 감세 법안 이야기들을 하는데 감세 법안도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 부분만이 아니라 예. 지금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이게 어쨌든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을 유예하는 계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감세 법안이지만 그 안에는 지출을 늘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재미있는 게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같은 입장이어서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약물을 복용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언론에 좀 크게 보도가 되는 것은 나사의 국장 예정자가 있었습니다. 내정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이작먼이라고 역시 억만장자예요. 예. 이 일론 머스크의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다 이제 뭐 임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 이 아이작먼이 민주당에다가 계속적으로 후원금을 냈던 것 이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또 배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둘 간의 관계가 멀어졌다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사람의 파국을 지켜보는 사람은 전 세계인이 관객이 될 텐데요, 박 부대변인님. 그래서 약간 다양한 밈들이 탄생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민들인지 제가 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네.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은 모습에 합성된 영상이 보입니다. 백악관을 배경으로 서로 머리채를 쥐어뜯고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신랑 신부였다가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거 아마 애니메이션, 미국 그 애니메이션 더 패밀리 가이라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얼굴을 합성해서 저렇게 막 싸우는, 다투는 장면도 올라오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게 틱톡이라든지 이 밈 문화가 상당히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조적인 면으로 섞어서 내기도 하고 민중들의 어떤 꼬인 마음을 이렇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장면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번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저희도 지금 G7에 트럼프와 다자 외교 측면에서 만날 수도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요. 이런 트럼프의 성정이라든지 국정 운영 방향을 보면서 저희도 국익 중심의 어떤 외교를 어떻게 앞으로 펼쳐야 될지가 좀 진단되는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번 이제 트럼프와 대면을 하게 된다면 예. 정말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잡고 할 계획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장부장님, 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두 사람 개인의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고래 싸움에 주주들만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이 갈등 관계가 심화되니까 실제로 테슬라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 주식을 산 분들이 이 새우꼴이 된 모습인데요. 글쎄요, 앞으로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 변화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파국으로 치달을지 아니면 SNS에서 트럼프를 향한 그 거친 언사들을 다 삭제한 걸로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는 이제 화해 제스처를 좀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화해 제스처를 수용해서 다시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다시 테슬라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우리 한인들이 많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도 한국인이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발도 크다고 하는데 현장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Our community is under attack and is being terrorized. These are workers. These are fathers. These are mothers. 사실 미국 자체가 굉장히 이민자들이 많은 다국적
사람들이 섞인 나라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강압적으로 단속을 해서 옹호 단체랑 반발 시위 충돌이 굉장히 강하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는 앞으로 1년 동안에 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한 2,7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바이든 정부 때 마지막 해에는 하루에 한 750명 정도를 체포하고 추방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규모면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LA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LA에서도 대규모로 이런 체포 단속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의 시위대들이 있는데 이 LA 지역에서 한 이틀 정도 서로 간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러한 집행을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체포하겠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루가스까지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인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